그리고 대전에서부터 이렇게 멀리까지 올라오셔서 네. 귀한 말씀하셔서 예, 저도 이제 동포들이나 네. 외국인들에게 이제 이런 네.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앞서에도 좀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송정보대학이 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전문 학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학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 추진을 하고 있는 우리 그 이미호 교수님이 함께 이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더 상세한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 오늘 뭐 장소가 급하게 만나다 보니까 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약간 뭐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교수님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송정보대학교 이미옥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내 거주 근로자들 이제 전문 학사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이제 국장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먼저 그 이미옥 교수님은 네.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네. 저는 사실 우송정보대학교 교수이면서 이제 행정사이기도 합니다. 2013년 그 제1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이제 행정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동포로는 제1호 행정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미옥 교수님하고 어떻게 해서 우송대학교의 외국인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지 좀 들어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학사 프로그램에 우리 뭐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좀 어려운 분들도 이 학사 과정을 밟으면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자기 진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들어봤는데 이미 한 100여 분 정도가 11월 17일 날 있을 그 입학 설명회에 또 이렇게 신청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특별 방송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뭐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그 우송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 네네. 그거가 어떤 계기를 해서 이렇게 그 우송대학교에서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좀 말씀을. 네네. 2023년 7월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본인의 비자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교육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교육 받을 수 있게끔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우송정보대에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입학 설명회를 열고,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그 교육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좀 듣고 싶은 거는 네네. 우송정보대학은 네.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민호 대표님께서 네. 거기 총장님하고 네.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저희 우선, 네요. 2023년 8월달. 네네네. 그래서 이제 총장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런 알고 있는 정보들도 있고, 제가 그동안 쭉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정책이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총장님과 이제 얘기하는 중에, 정부의 이제 법무부의 네. 정책, 그 어떤 정책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E9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분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들이에요. 그러면 근로 활동만 해야지 이제 다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해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E9 근로자들은 이제 그 상위 비자인 E74 비자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내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플러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E9 근로자들이 이제 E74로 가려면은 이제 점수제로 따져서 점수가 돼야만이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0점이라는 가산점이 아니라 이제 20점이라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노무이라서 고용 허가제로 들어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이렇게 이제는 학사 프로그램. 네. 지금 우송대학교는 2년제잖아요. 우송재단이 우송학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송대학교 4년제 4년제. 대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2년제인 우송정보대학교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솔브리지 경영대학원도 있고, 앤디컷 대학교도 있어요. 네, 그 대학교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송정보대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단순 노무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학사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네. 이수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어떤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나요? 네네. 방금 전에 제가 E9 근로자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E74로 변경할 때 플러스 점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동포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 H2나 F4를 가진 동포들의 배우자들이 한족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포가 아니고 이제 기타 민족인 경우가 있는데 그 배우자들은 F1 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F1 비자는 취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실상은 뭐 이제 취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적발되면 추방해야 되는 이런 큰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F1인 동포의 배우자인 F1인 분이 전문 학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년 뒤에 학위를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자신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제 F2R이라는 취업 비자로 전환이 가능해져요. F2R이라는 취업 네. 비자로 네. 동반 거주 비자잖아요, 그게. F2R은 지역 특화형 비자. 비자인데요. 네. 이제 요건이 있어요. 네. 이제 본인이 국내에 있는 학위를 취득하고 이제 토픽 3급만 있으면은 그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5년 동안 정주할 것을 약속만 하면 취업 비자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F1으로 불법으로 취업하지 말고 2년 동안 나의 노력을 좀 투입을 해서 이제 학위를 취득하면 본인은 이제 취업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있고는 네. 그러니까 배우자 한 명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배우자도 네. F1이지만은 네. 같이 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실행하는 지역으로 지역으로 갔을 때 갔을 때, 그렇죠. 네네. 네. 근데 F2R은 네. 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가능하다. 아니요. F2R이 그러니까 지역 특화형 비자가 유학생들 관련된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동포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동포인 F4 비자를 가진 동포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로 가족 단위로 이주해야만이 그분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스스로 제가 만약 F1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은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또 저희가 학위 과정 내에서 토픽을 취득할 수 있게끔 집중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한국어 능력 시험.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3급을 취득하면 학위도 얻고 한국어 능력에서 이제 점수도 얻고 하면은 직접 가족을 안 데리고 내가 직접 F2R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특화형 비자, 지역 특화형 비자가 적용되는 그 지역을 안 가도 가야죠. 가야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F4인 남편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면 나만 가서 이제 F2R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F2R 비자를 받은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구나. 네. 처음에는 한 F4 체류 자격에 있는 배우자도 지역 특화형 비자로 그냥 가게 되면은 배우자도 취업 활동할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F-1-R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반 체류? 네네.
동반 비자에 R을 붙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주더라고. 예, 근데 예. 이제는 본인이 또 그 배우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그 학위를 그 전문학사 2년 네네네. 이상 취득을 하게 되면은 F2R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가면은 내가 이제는 그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런 성이구나. 네. 근데 그게 학사가 전체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모두 가능해요. 학과 과목에 상관없이. 상관없습니다. 다 가능하다. 예, 예.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요번에 이제 5개 과목을 모집할 예정인데요. 네. 스마트 자동차 기계학부, 네. 여기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용접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평균 소득이 한 500 정도 된다라고 네, 네. 그런 통계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철도 토목학과도 있고, 이제 여성분들은 마스터 셰프, 그러니까 마스터 셰프과를 이제 전공하면 되고, 또 피부 미용과도 요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일단은 또 11월 17일 날 설명회부터 좀 어떻게 준비되고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얘기해 아, 주세요. 네네네. 저희가 요번에 11월 17일 날 입학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학교 위치가 대전역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입학 설명회 오신다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학교 측에서도 혹은 제가 이제 그 마중을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쉽게 학교에 갈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시간은 오후 2시예요. 네. 그래서 2시에서 아마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네. 예, 거기 가면은 더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학교도 한번 둘러볼 수 있고 예,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성대학교에서 한다는 거죠? 네네. 우성대학교가 지금 대전에 있죠? 네네. 우송정보대학교입니다. 예예. 우성대학교와 같이 붙어 있죠? 같이 붙어 있어요. 예. 정보대학교. 네네. 거기서 11월 17일 날 네. 오후 2시. 2시 네. 1시간 동안 2025년도 네. 입학 요강 설명회를 하는데 그러면 입학 설명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신청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를 하나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남편이 F4 비자예요. 근데 이분은 F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과거에 음주운전 뭐 여러 가지 이제 벌금을 많이 냈던 이력이 있어서 이분이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러면 배우자는 계속 F1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계속 취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대안으로 저희 학교에 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본인이 F2R 비자를 받으면서 남편을 데리고 가서 F1R로 지금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고등학교 이상 졸업, 네. 뭐 애정자라든가 졸업한 사람들은 되고 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네. 외국인이 다 네.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을 하고 이제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분들은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1년 동안 시행을 한 거잖아요. 네네. 올해 네네. 작년에도 한번 설명회를 했고 네. 올해 한 몇 명 정도? 저희 지금 연락 주시는 분들 대충 따져봐도 한 1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올해 교육받은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이요. 네. 교육받은 사람은 첫 학기에 30명 정도였고요. 네. 두 번째 학기에 한 10명 정도,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 네. 지금 한 1년 교육 2학기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그분들이 반응들이 좀 어때요?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에서 커리큘럼 구성, 이 강의 구성을 진짜 여기에서 배우고 나가면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첫 학기에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한국어 능력을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반을 여러 반으로 나누어서 능력별로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서부터는 이제 전공 수업이 들어가는데, 이제 측량이라든지 아니면 용접이라든지, 요런 본인 전공에 맞게끔 이제 교육을 시켜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줄 거예요. 네,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2년 뒤가 되면은 이제 학위를 취득해서 이제 F2R 비자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일단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 네. 시간 안 되면 2년을 투자해야 돼. 네, 네. 비용도 한 네. 학기당 네. 지금 보니까 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학기마다 저희가 30%씩 장학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비가 28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200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비도 어쨌든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한 학기당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좀 쪼들리는 네. 생활인데 네. 그 학비까지 내서 네. 그 시간도 내고 그렇게 비용도 내서 2년 동안 그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어떤 투자, 그것도 투자죠. 어떻게 보면 네. 투자만큼의 충분한 그 가치를 뽑아낼 수 있겠는가. 그럼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수업 방식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랑 이제 실습 수업을 이제 따로 나눠서 할 건데요. 주중에는 본인들이 본인 비자에 맞게끔 이제 일을 하고 취업 활동을 하시고 수업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면 돼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선생님들이 다 찍어 놓고 그걸 본인이 시간이 날 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실습 과목은 이제 집중 수업으로 일요일 날 나와서 9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일요일만 좀 투자하면은 2년 뒤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만약에 그렇게 2년 동안 내가 좀 지금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네. 어? 네. 2년 동안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의 네. 어떤 발전이라고 할까 그렇죠. 힘을 든 게 네. 보장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2년 뒤에는 굉장히 성장돼 있음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수업 받으신 분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요. 이게 학교 울타리 안에 와 있고 또 그동안 이분은 이제 대학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 키우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꿈도 못 꿨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제 주말 그분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한 학기가 15주인데 한 학기 15일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이라고 해봐야 30일만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2년 모두 합쳐도 60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일요일 60번을 투자를 하고 그 외의 과목은 내가 온라인으로 시간 있을 때 수강을 하고 이렇게 2년이 지나면 본인은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어 능력평가 시험도 이제 그 성적도 가지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저희가 자격증을 하나씩 취득하게끔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온수온돌 자격증 취득하신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요 2년 과정만 잘 따라오게 되면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내가 또 더 좋은 비자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또 많은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이지만은 또 일반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네네.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 내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졸업 뒤에 이제 일반 그 4년제 대학교에 편입해서 이제 더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예. 뭐 요거는 뭐 입학 설명회 때 하면 다 구체적으로 네. 뭐 1대1 면담도 하면서 네, 네. 설명을 해드리자 네. 생각하는데 네. 일단 지역은 대전에만 있잖아요. 예, 학교는 예. 대전 지역이 아닌 뭐 서울이라든가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네네네. 그런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전은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더라도 한 1시간 정도 KTX 타면 저희가 지금 대구, 부산, 안산에서도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그 면학 분위기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학우들끼리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같은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같이 기차표도 같이 예매해서 같이 오고 또 기차역에 도착하면 또 차 끌고 다니는 친구들이 픽업해서 오고 또 이게 학생이 많아지면은 저희가 학교에서도 뭐 셔틀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이틀 전에 아산시에 있는 어떤 업체에 갔는데 그쪽은 대표님이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 학생 근로자들이 학교에서 이런
고급 교육을 받게 되면은 회사에서도 이제 그 직원들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저희를 초대해서 내가 회사에 가서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회사에서 지금 18명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실습 수업을 그 회사 내에서 진행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학생을 뽑는 거는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네. 정도 적정 수준만 되면은 네. 다 받아들여서 교육을 네. 시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민원 제한이 크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뭐랄까 입학 시험이라고 그럴까? 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돼요. 입학 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네, 한국어에 대한 요건도 없고요. 왜냐면 저희가 입학시켜서 한국어를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럼 면접 같은 경우는 네, 서류 전형으로. 서류 전형으로. 예. 서류 전형이 이제 서류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권, 외국인 등록증, 복사본, 그리고 이제 부모님 신분증 사본,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17일 날이 네. 입학 설명회를 가져요. 네. 그러면 그 원서 접수 네.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예, 원서 접수 기간은 제가 밑에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기간 안에 예. 원서 접수를 하고 네. 그럼 나중에 최종에 이제 합격자? 그래도 예. 합격자 명단이 예. 합격자 명단 저는 2월 중순에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2025년 2월 중순에 네, 있고 네, 네. 본격적으로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3월부터 해가지고 6월? 3월부터 6월 달까지. 6월 때까지 예. 수업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방학 기간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가 네. 9월부터 9월부터 또 12월까지. 12월까지 예. 이게 졸업장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온 친구들이 받는 졸업장이랑 우리가 이렇게 주말 과정으로 하는 졸업장이랑 똑같아요.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네. 입학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네. 고등학교 졸업 이상만 하게 되고 네네. 어쨌든 뭐 체중의 문제만 없으면은 네네. 뭐든지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2-9 같은 경우는 체류 기간이 있잖아, 체류 기간.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체류하다가 예. 다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입학을 권장하고요. 만약 6개월 미만으로 남았다고 하면 저희가 입학 권장하지는 않아요. 대신 한 학기 이상 다녔다라고 하면은 들어갔다가 다시 유학생 비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아니면은 E9 비자인 친구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성실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면은 또 수업을 계속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볼때 그게 큰 메리트겠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 학교에 입학을 해놓으면은 네. 공부하다가 네. 체류 만기가 돼서 네. 나가자 하더라도 네. 학교에서 직별로 예. 유학생 재학증명서. 비자로 예, 재학증명서를 다 나올 발급해 수 줄 있다. 거거든요. 네, 네. 그게 큰 네. 메리트겠네요. 네, 네. 그러면 뭐 2-9뿐 아니라 다른 비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게 있네. 네. 네. 근데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 예. 있어요? 무성대학교 말고? 우성대학교 말고 지금 그 전국에 아마 2-3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그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과를 설립을 하고 또 진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학교는 저희 학교가 아마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과에 대해서는 네. 이따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저희 이미호 교수님을 통해서 이 우성정보대학교 어떻게 입학을 하게 되고 입학 대상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입학을 했을 경우에 학습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2부는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우성정보대학교 학과가 지금 4개인가 5개가 개설되어 있죠. 중점학과가. 그래서 중점학과가 어떻게 해서 개설되어 있고 그 학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2부에서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2부는 우리 이제 학과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자 해요. 네네. 학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이제 학과를 5과목을 개설할 예정인데요. 스마트 자동차 기계학부, 그다음 두 번째는 철도 토목학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창업 조리 제빵학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뷰티 디자인 학부에서 이제 피부 관리 쪽으로 이제 저희가 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과, 이렇게 5개 과목이 이제 개설될 예정이에요. 네. 먼저 그러면은 네. 스마트 자동차 기계 학부가 있어요. 네네. 스마트 자동차 기계 학부를 네. 하게 되면은 네. 주로 이거는 좀 남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네, 가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 있나요? 스마트 자동차 기계 학부는 우리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이제 기계 학부인데요. 저희가 이 과에서는 이제 졸업할 때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꼭 이제 딸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온수온돌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미 몽골군, 미얀마 분들이 이제 합격해서 이제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고요. 이제 용접 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용접 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자격증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열의만 있다라면 이제 저희가 잘 가르쳐서 산업 현장에서 진짜 고급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스마트 자동차 학부는 네. 얘기를 들었고 네네. 다음에 마스터 셰프과 예. 조리 제빵 네, 이쪽인데 네. 어떤 특징인가? 여러분 대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빵집 있는 거 아시죠? 성심당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성심당에서도 이제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은 저희 그 우송정보대에다가 위탁 교육도 맡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송정보대학교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과제빵학과가 굉장히 유명해요. 예, 거기에 있는 교수진들이 우리 이제 외국인들에게 이제 그 유명한 그 기술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예,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조리 제빵 학과가 있고 네, 다음에 철도 토목 안전과. 네. 근데 요거는 야간으로 분석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저희 그 주말에 수업을 하고 네. 이제 주중 수업은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야간 주간 뭐 구분 없다. 구분 없습니다. 네네. 네. 지금 그 토목이나 이제 측량 이쪽에도 굉장히 이제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측량 관련된 그 기술도 배우고 측량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기능사 자격증만 딴다라고 하면은 측량 사무소 같은 데서 이제 근무할 수 있게 되죠. 네. 그게 있고 네. 거기다가 2025년도 한 개 과가 무용인가? 네네. 하나 더 개설될 수 있다.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개설했을 때 여성분들이 갈 수 있는 과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뷰티 디자인과를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피부 관련된 그런 그 지식을 배워서 이제 나중에 본인이 이제 피부 관리실을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팩토리과. 예, 요번에 스마트 팩토리과가 이제 개설되자마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 회사에서 이제 한번 와서 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런 그 로봇이 많이 활용되는 시대잖아요. 자동화 전산화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이런 스마트 팩토리과를 만약 배우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로봇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이 이제 로봇.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자동화 시설을 이제 다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는 나중에 공장장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런 전문 학사를 네. 지금 이수를 하게 되면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급여도 그렇죠. 예.
직결되는 문제죠. 예. 근데 보니까 이 자율 전공 학부가 있어요. 예, 그거는 요번에 안 하기로 안 했습니다. 하기로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부를 갈 것인가 네. 그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 학부에 대해서 좀 네.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저희가 네. 각 학부 소개가 다 있을 예정이에요. 네, 네, 네. 예, 학부에 이제 교수님도 오셔서 이제 학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학부에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뭐 이 방송을 보시고 참조해서 들으셔도 되고 네, 네. 또 입학 설명회 직접 가셔서 네. 이렇게 들어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좀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나요? 저희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학과에 대한 설명은 다 돼 있지만 아직 네.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 정보는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학교에 오셔서 이제 저랑 같이 직접 상담도 네. 하고 저는 이제 비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나의 비자를 어떻게 영주권으로 빨리 갈 수 있을지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있으면은 우리 이미혁 교수님 직접 우리 핸드폰 번호를 네. 통해서 네. 상담을 하시면은 네. 더 상세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저 우성정보대학에서 많은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네. 배출됐으면 좋겠다. 아, 네네. 네. 특별히 뭐 2-9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지만은 네. 재외동포 차로 자격으로 있는 분들의 배우자로 네. 자격으로 있는 분들 네. 뭐 네. 취업 활동이 좀 어려운데 네. 이럴 때 좀 더 비전을 갖고 이런 전문 학사 과정을 밟으면은 네. 새롭게 뭔가 기회도 찾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H2나 F4의 배우자들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대학 꿈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오시면은 쉽게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